정의준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님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세계보건기구의 이런 결정, 이 게임 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한 이런 결정,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선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WHO의 결정이 있어서 전 세계 회원국들에 대해서 관련해서 그 결정에 대해서 따르도록하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권고인데요. 예, 권고죠, 권고. 예. 네네. 예. 그 사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WHO뿐만 아니라 세계 이 질병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등재하는 기관이 크게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APA라는 곳이 이제 미국 임상학회라는 곳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WHO인데 사실 2013년에 APA라는 곳에서 게임과 관련해가지고 DSM-5에서 실제로 게임 과몰입이라는 그 게임 중독이라는 것이 특별한 기준도 통일되지 않았고 진단하는 기준도 지금 통일되지 않고 징후마저도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그 이후로 한 5년 정도 지나서 WHO가 지금 현재 그것을 등재를 했는데 의학계 입장에서 보더라도 5년 동안 그러면은 그것을 게임 중독을 하나의 질병으로 놓을 만큼 충분한 근거 자료가 확보됐느냐 하는 문제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WHO가 이번에 등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아직 논란이 DSM-5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더 증폭될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게임 중독을 이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시죠? 네, 저는 반대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러시죠? 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DSM-5에서 얘기하는 기준과 진단과 징후에 대한 정확한 현상 규명이 각자에게 공통된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 DSM-5에서 얘기한 것처럼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고 또 하나가 한국과 중국의 특히 청소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지지하는 것들이 DSM-5에서 얘기할 때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연구 자료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한 문화적 환경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규명이 됐는가 하는 부분 문제가 아직 여전히 남아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 마약이나 본드나 약물과 같은 것들은 누구나 그것을 많이 이용하면은 분명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게임은 사실은 누구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마약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나는 마약을 현명하게 제대로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마약 문화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게임은 많이 사용하면은 그중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게임을 지혜롭게 재미있게 문화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게임 문화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마약 중독과 같은 개념으로 동급으로 볼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사실 뭐 골프 많이 해서 하면 골프 중독, 우리가 얘기할 때 일 많이 해서 일 중독,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중독이 있을 수 있는데. 쇼핑 중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병으로 우리가 치유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유독 게임 중독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될 수 있는 얘기인데 왜 굳이 마약과 같은 그런 게임 자체가 사람에게 절대적인 해악을 주는 것처럼 해서 그런 개념을 씌우는가에 관해서는 이건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공통된 기준과 이런 처방에서 마련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병으로 진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대체적인 게임 문화라는 것에 잘 적응해서 별 문제 없이 저절로 잘 치유하고 적당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겠지만은 그런데 지나치게 몰입을 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로 또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로 지금 과몰입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까지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요번에 ICDC를 그러니까
WHO에서 권고한 기준을 보면 크게 세 가지에서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해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사회적 그리고 일상적 문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사실 중독이라는 기준을 보면은 엄격하게 중독에 적용되는 공통된 기준들이 몇 가지가 존재를 해요. 그 중에 예. 하나가 이제 내성이라는 기준, 금단이라는 기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예. 내성이나 금단이라는 이런 결과 자체가 게임을 이용했을 때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린 DSM-5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번에 WHO가 얘기한 ICD-11에서는 이 내성과 금단이나 이런 것을 아예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기준에서. 아, 그렇군요. 예. 그 제외를 시켜보니까 그쪽에서 얘기한 대로 사회 문제, 사회적인 지장이 있고 뭐 일에 지장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런 분야는 게임 말고도 사실 뭐 음식에 중독이 되거나 쇼핑이 중독되거나 우리가 흔히 하는 일반적인 일상적 중독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특수하게 게임에만 적용하고 다시 말해서 더 나아가서 중독이라는 병,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적 질환에 해당되는 기준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죠. 예, 무슨 말씀인지.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이런 문제는 꼭 게임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고 또 다른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굳이 게임 중독이라고 명명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충동 조절 장애나 여러 가지 질환을 통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충분히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렇게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 문체부, 문화부는 반대 입장을 지금 교수님처럼 취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보건복지부는 또 이 WHO, 이 세계보건기구 권고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좀 입장이 정부 간에도 상반돼서 논란이 있고 있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그 찬성하는 입장은 보통 임상, 상담, 의료계 쪽이 많이 찬성을 하고 있고 또 반대하는 입장은 인문사회 계열 또는 문화를 연구하는 분들, 게임 산업, 또 IT에 종사하는 분들, 청소년 쪽에서 아주 반대가 아주 심합니다. 예,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예. 되고 있는데 사실 그 WHO 공고 자체를 일단은 게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게임 중독 실상 자체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으로 보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게임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도 치부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걸 처리하는 보건복지부라는 신뢰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 보건복지부는 4대 중독법을 발의를 하면서 게임을 마약과 동일한 걸로 치유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약과 게임을 동일시한 곳에서 지금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믿음이 서지가 않죠. 무슨 말씀이신지. 문화부 입장이나 게임 산업과 관련된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완강하게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같이 협의체를 만들다가 이런 데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무슨 말씀인지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잘 전달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준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